20년 만에 온 불장. 그런데 왜 내 계좌는 파란색일까? 여러분, 요즘 주식 앱 켜기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이 설레시나요? 최근 뉴스를 보면 온통 난립니다. 코스피 9,000선 돌파. SK 하이닉스 300만 원 간다. 10억 이상 주식 부자 16만 명 시대. 이런 기사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정작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지수는 9,000인데 내 계좌는 왜 아직도 마이너스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훨씬 많죠. 게다가 더 헷갈리는 뉴스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무려 1,54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주식이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은 주가도 폭등하고 환율도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요? 환율이 저렇게 높은데 폭락장이 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축제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외감만 안겨주는 이 반쪽짜리 강세장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장을 읽는 3가지 눈을 장착해드리겠습니다. 1부 코스피 9,000 시대의 3대 엔진 반도체, 연기금, 그리고 ETF. 먼저 첫 번째 질문. 코스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코스피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거대한 엔진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전체가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기업만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 이유죠. 두 번째 숨은 엔진은 국민연금의 변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해서 얄미우셨죠? 그런데 최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지수가 오르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쏟아져 나와야 했던 수십조 원의 기계적 매도, 폭탄을 목표치 상향으로 멈춰 세운 겁니다. 강제 매도 부담이 사라진 연기금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파괴적인 엔진은 바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등장입니다. 최근 정부가 서학개미들의 돈을 한국 증시로 돌리겠다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뇌관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오를 것 같으니 개인과 기관의 투기성 자금이 2배 레버리지 ETF로 미친 듯이 몰려들었고 출시 한 달도 안 돼 전체 ETF 거래 대금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구조상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더 사야 하고 내리면 더 팔아야 합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웩더더 현상이 벌어지며 코스피의 변동성을 역대급으로 키워버린 겁니다. 결국 코스피 9,000 돌파는 반도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 위에 연기금의 매도 중단, 그리고 레버리지 ETF라는 투기적 수급이 얽혀서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철저히 소외되는 극단적 양극화 장세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3가지 엔진 중 두 번째, 국민연금이 조만간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2부, 코스피를 위협하는 2개의 그림자, 환율과 국민연금. 자, 반도체 덕분에 주가가 오르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에는 2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 환율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위험이 될까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를 위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등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겠네?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 전 세계 돈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로 몰려들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뛰니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둘째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입니다. 최근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환전해서 나가고 있죠. 달러를 사서 밖으로 나가는 수요가 많으니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고환율이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한국 주식을 샀는데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갈 때 엄청난 환차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주식으로 10%를 벌어도 환율에서 15%를 잃으면 결국 마이너스인 셈이죠. 그래서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솟으면 외국인들은 겁을 먹고 한국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동안 외국인들이 수조 원대 매물 폭탄을 던지면서 코스피가 하루에 5%, 심지어 8%씩 폭락하는 서킷 브레이커 사태가 벌어진 것도 바로 이 환율의 공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환율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폭탄입니다. 일부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1월부터 매도를 멈추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유예 조치가 6월 말로 끝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이 다시 매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팔아야 할까요? 신영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가 9,000선을 넘은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약 30%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표 비중인 20.8%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허용 범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74조 원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9,500선까지 오른다면 최대 9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거론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지수 급등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매도를 6개월간 강제로 막아놓은 것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조금씩 분산해서 팔았어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쌓였고 이제 7월부터 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수조 원대 매도를 집행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부양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더 큰 변동성의 씨앗을 심은 셈이죠. 물론 국민연금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매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수개월간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매도 압력이 시장 위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3부.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3부. 시장을 읽는 3가지 판단.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지금 주식 사도 됩니까? 아니면 팔고 도망가야 합니까? 누군가가 지금 당장 삼성전자 사세요. 혹은 무조건 다 팔고 현금 들고 계세요. 라고 단정지어 말한다면 그건 사기꾼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결국 본인이 지는 것이니까요.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3가지 명확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하세요. 지금의 상승장은 철저하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인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한지 관련 뉴스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둘째,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PER을 믿으세요. 코스피 지수가 9,000이라서 너무 비싸 보이나요? 사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한국 증시는 과거 20년 평균보다 여전히 20%가량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돈을 워낙 잘 벌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는 있겠지만 펀더멘털,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진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셋째, 환율 1,500원의 지지선을 주시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환율은 외국인 수급의 핵심 트리거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 중반을 넘어서 계속 폭등한다면 아무리 반도체 실적이 좋아도 단기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면 억눌렸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며 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것은 불타는 수레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5%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에서는 설령 주가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더라도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적으로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융감독원장조차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만큼 위험한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절대 이런 투기성 상품에 손대지 마시고 현물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4부. 바람을 원망하지 말고 조종하라. 오늘 우리는 코스피 9,000 돌파의 이면과 환율 급등의 위험성, 그리고 투자 판단의 기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하루에 지수가 5%씩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
10억 주식 부자가 쏟아진다는 뉴스 속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FOMO, FOMO 증후군.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이성을 흔들고 탐욕과 공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은 사실 틀린 질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사려는 이 기업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지금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시키는 도구다. 폭등장에 조급하게 올라타거나 폭락장에 공포에 질려내던지는 뇌동매매를 멈추십시오. 대신 기업의 진짜 가치와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는 데 집중하십시오.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원망하는 선원은 결코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스스로 돛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여러분의 투자 근육을 단련하는 최고의 훈련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항해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